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 스마트 비즈니스 엑스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안내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세션 사회자로 카이타에서 부회장을 맡고 있는 최현수입니다. 우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참가자 전원 음소거를 합니다. 그리고 발표 중에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을 통해서 한글 또는 영어로 사회자에게 질문해 주시면 제가 종합해서 발표 후 질문 시간에 사회자가 발표자에게 대표로 질문을 하고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발표 내용은 전부 레코딩하고 이벤트 후에 공유될 예정입니다. 발표 중 여러분의 모습도 같이 레코딩 될 수 있고 공유될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발표되는 내용과 슬라이드는 달라스 한인상공회의소와 한인 IT 연합회의 서면 동의 없이는 재사용하거나 공유하실 수 없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이 필요하시거나 다른 분들과 공유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달라스 한인상공회의소와 한인 IT 연합회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발표는 인공지능 데이터와 빅데이터라는 내용으로 정회용 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발표는 한국어로 진행됩니다. Welcome everyone. Thank you all for joining us today at 2020 Smart Business Expo. Before we begin, I'd like to tell you a few housekeeping items. The moderator for this session is Hyun-Soo Choi, who is the General Manager at Kaita. All participants will be muted throughout the session. Any questions you may have, please use the chat window to the moderator, either in English or Korean. The moderator will collect all questions and ask the speaker later in Q&A if time permits. This session will be recorded and shared later. During the session, some of you may be included and shared as part of the entire recording. All content and slides cannot be used and or shared without GDK ACC and Kaita. If you need any of the contents and or slides, please contact GDK ACC and Kaita. Today's presentation is AI Data and Big Data by Jesse Jung. 정 선생님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모두 다 이제 화면들 잘 보이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오늘 발표하게 될 내용은 이제 인공지능 데이터, 빅데이터입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서 한 20년 정도 AI를 연구해 왔고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인공지능이 굉장히 많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뭐 미국은 말할 나위도 없을 거고 한국도 정부에서 엄청난 돈들을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하자면은 저는 이제 대학에서 인지과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이제 이쪽 분야를 연구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오랫동안 이제 인공지능은 참 어려운 분야였긴 했었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 리서치를 많이 했는데 제 주요 전공 쪽은 언어 처리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AI라고 하는 것도 이제 가장 출발점이 언어 지식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1960년대 출발을 할 때요. 그래서 대부분의 AI는 아직까지도 이제 언어 부분이 굉장히 크고요. 최근에 이제 뭐 CNN이니 이런 기법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훨씬 더 이제 이미지 분야들이 더 강조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뭐 이력은 그냥 큰 것들만 한 두세 개 정도 써봤고요. 현재는 제가 기업 연구소에 있으면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이런 AI 데이터 구축 사업이나 아니면 AI 데이터 표준화 쪽에 제가 분과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있는 AI 데이터 관계된 뭐 연구 개발이라든지 이런 트렌드에 대한 거는 제가 가장 많이 알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젠다는 크게 한 4가지입니다. AI 시대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AI 데이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빅데이터라는 게 뭔지 얘기하고 이 강의 제목 그대로 갑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이제 데이터라는 게 인공지능으로 가서 이렇게 펼쳐지는지에 대한 걸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 이제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는 이제 출처가 가트너 그룹입니다. 이 화면 크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작게 표현을 하고 가트너 출처를 표시는 안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가장 익숙한 그 가트너 그룹의 그 하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 그 차트입니다. 이걸 이제 보시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보면 이 현재 왼쪽에서 어,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뜨는 기술이고 여기 있는 기술들은 좀 별로다라고 하는 뭐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세요. 근데 사실 그런 게 아닙니다. 이제 여기 있는 것은 이제 그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들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있는 기술들은 말 그대로 뜨는 기술이죠. 즉 다시 미검증 기술들입니다.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는 여기에서 잘 보시게 되면은 AI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explainable AI도 있고, responsive AI도 있고, 뭐 generative AI, 뭐 composite AI 뭐 다 나오는데요. adaptive machine learning 이런 부분들이 뭐 전부 다 그 AI 관계된 기술에다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퍼 사이클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해마다 이머징 테크놀로지라고 나오진 하지만은 현재 여기에도 보면 AI 관계된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 하나 있죠. 온톨로지와 그래프라고 하는 기술 부분인데 이 부분을 이제 바닥을 쳐야만 그 다음 이쪽으로 올라가느냐 아니면 완전히 사라지는 기술이 되느냐 이제 갈림길에 가게 되는 겁니다. 어, 현재 제가 리서치하고 있는 분야는 바로 이제 이 분야에 해당되긴 하지만 대부분의 AI 분야들은 제가 다 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오늘날 뜨고 있는 기술 중에 그 AI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생기실 겁니다. 그럼 빅데이터는 어디 있지? 라고 이제 생각이 드실 건데요. 요건 이제 다음 슬라이드를 계속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 하이퍼 사이클이 보면은 단순히 그 이머징 테크놀로지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고요. 이런 저기 인공지능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이런 부분도 계속 나옵니다. 실제로 가트너 그룹이 만들어냈던 이 하이퍼 사이클이라고 하는 게 빅데이터는 2012년과 2015년 나온 게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생각을 해보면 빅데이터가 이미 다 사라지고 시장에서 구닥다리 기술인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이제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어, 굉장히 많은 수의 기술들이 AI 기술들은 자 이제 요거 기준으로 한번 보실게요. 그래서 앞쪽에 있는 부분들은 뜨고 있는 기술, 그 다음에 현재 상용화되는 기술인데요. 여기에서도 잘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기계학습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여러분들 뭐 이제 그래픽 카드 많이 보시겠지만은 뭐 어, 저기 엔비디아사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칩들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GPU 부분들은 지금 이미 상용화가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뭐 인지 컴퓨팅이니 뭐 컴퓨터 비전이니 이런 부분들 특히 이제 인지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보면은 안정화되기 전에 거의 뭐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예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는 굉장히 기술적인 연구도 많이 되고 투자도 많이 되고 있지만 거기에 반해서 이 시장에서 꼬꾸러지거나 이렇게 사라져가는 기술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쪽에 있는 기술들이 많은 분야일수록 현재 뜨고 있거나 미래가 불확실한 기술군으로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AI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전히 저기 미지의 세계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은 앞으로도 갈 길이 멀고요. 그럼 이제 거꾸로 이제 빅데이터라고 하는 건요, 이미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가 어떻게 됐냐면은, 바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걸로 거의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미 빅데이터는 기본이 됐다는 거죠. 빅데이터를 기본에 깔아놓고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분석을 할 것이냐에 대한 주제가 과거에서부터 계속 왔고 지금은 이쪽으로 거의 다 붙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 가운데를 끊어놓고 볼까요? 확실히 이쪽 부분 기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 분야에서는요. 그만큼 이게 지금 데이터 분석, 그 다음에 빅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처리에 의해 가지고 나오는 분야들은 이미 시장에서 굉장히 안정화가 돼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은 AI랑 빅데이터가 이미 그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도요. AI는 아직까지 커머셜한 어떤 결과물을 많이 못 만들어내고 있긴 해요. 사실은. 그리고 빅데이터라고 하는 분야는 이미 상업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성과들을 좀 많이 내고 있는 분야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뭐 텍스트 애널리시스 이런 것도 보면은 꼭 AI가 들어가야 되느냐? 꼭 AI가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분야는 간단한 검색 기능이나 아니면 단순히 뭐 사람 이름, 키워드 추출 이런 부분으로도 처리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텍스트 애널리틱스가 꼭 AI와 직결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셨던 이 AI라는 분야와 그 다음에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이 두 개의 분야만 본다 하더라도 이 빅데이터랑 AI는 좀 상당히 좀 이 영역들이 많이 분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시장 분석에 대한 겁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스태티스타에서 조사를 한 거고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2025년까지 시장이 뭐 엄청나게 발전합니다. 뭐 보시면은 뭐 1250억 달러 정도로 성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트랙티카나 각각 회사들마다 예측하는 예측들이 각기 좀 다르죠. 뭐 IDC가 예측을 하는 거. IDC 같은 경우에는 2023년까지 거의 이 천억 불 정도로 이게 성장을 할 거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 AI와 관계된 마켓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사실 뭐 데이터 구축, 뭐 그다음에 데이터를 이용을 한 분석, 그다음에 이 데이터를 이용한 뭐 프레딕션, 그다음에 뭐 이런 부분들 개별 기술들이 다 들어가지만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차가 나오는데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인공지능 시장은 있겠지만 자동차 시장 전체를 AI로 잡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이건 이제 코어 AI 쪽에 대한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데이터 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훨씬 빅마켓으로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시장에 대한 세그멘테이션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 분석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주제들이 나올 수가 있고요. 어, 그래서 이제 그 AI 데이터에 대한 것들을 좀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 전공이 AI고 최근의 트렌드도 AI다 보니 AI 데이터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빅데이터랑 어떤 차이점들이 있다는 부분도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AI의 가장 많은 출발점들은 사실 이 프린스턴에서 만든 워드넷이라는 것에서 좀 출발을 했습니다. 펠바움 교수가 처음 만들었는데, 말 그대로 여기에서 지금 예제가 하나 있습니다. 스트럭처, 컨스트럭션 돼 있으면 요거 두 개가 하나의 동일한 의미라는 것으로서 신셋이라는 개념으로 용어가 만들어진다. 신셋이라고 하죠. 요거를 92년부터 만들어 왔는데요. 요것을 다 만들고 나니까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걸 관찰을 했습니다. 아, 이게 보니까는 상당히 좀 괜찮은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그, 이거를 이미지를 어노테이션, 그러니까 연결을 시키는 거죠. 이 워드넷에다가 이미지를 넣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형식으로 만들게 된 부분이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앞쪽 슬라이드로 넘어갈게요.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예를 들면은, 예쁘다는 사진이 없겠죠. 그런데 꽃은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명사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가 들어갈 수 있는 것들만 모두 다 모아가지고 이 이미지를 달아주는 작업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라이브러리라고 하면 라이브러리에 관계된 사진을 뭐 엄청나게 많이 달아줬죠. 그래서 이 이미지넷이 나오게 된 것은 사실 워드넷이 있었습니다. 워드넷이 한 15년에서 한 20년 정도 리서치를 하고 나니까 이것이 비로소 이미지넷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된 것이거든요. 어, 이 이미지넷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들을 그러면 어떻게 클래시피케이션 할 것이냐는 거는 사실 이미지 연구하는 사람들은 고민할 필요가 없었죠. 왜 그러냐면은 이미 워드넷이라는 것에서 이 상부의 이런 이 관계 체계를 이미 다 정의를 해뒀기 때문에 과연 예를 들어서 이 은행나무가 어떤 은행나무냐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디테일하게 돼 있었기 때문에 이 기초 연구가 있어서 이미지넷이 따르게 됐던 겁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이제 AI라고 하는 것 자체도 아주 과거부터 천천히 축적되어 왔던 자료들이 들어가는데요. 여기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각각의 이미지라고 하는 것들이 특별한 이런 어노테이션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사진일 뿐입니다. 그냥 우리 뭐 아시겠지만은 그냥 사진을 찍어서 집어넣는 거라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사진들을 바탕으로 여기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기계한테 설명을 해주려면은 어노테이션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줘야만 됩니다. 현재 어노테이션이 굉장히 좀 추상적으로 들리실 수 있는데요.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그래서 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건 저기 한국에서 팔고 있는 K5라고 하는 기아 자동차의 자동차입니다. 자, 이거 한번 설명을 해 보실까요? 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가 있네요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아래쪽 같은 경우에 벌판에 차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흰색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괜찮은 자동차가 있어요. 이런 식의 설명이 가능하겠죠. 여러분들이 100분이면은 100분 전부 다 이 차에 대한 설명이 각기 상이하실 겁니다. 그런데 자, 이거를 기계한테 설명해 볼까요? 자, 기계한테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이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 자, 이걸 자동차라고 하는데 기계한테 자동차를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설명하겠죠. 자, 타이어가 4개가 달려 있고 안에 엔진이 들어 있으며 그 보인다라고 하는데, 자, 제가 엔진이 있으며라고 설명을 했는데 기계가 딱 보고 얘기하는 거죠. 저 중에서 엔진이 뭔가요? 라고 또 물어보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AI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멍청합니다. 한편으로는 사람이 하나하나 다 지정을 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첫 번째로는 이 사진이 무엇인지에 대한 거를 기본적으로 분류를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은 회사가 기아다. 그 다음에 색은 흰색이다. 그죠?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밑으로 붙는 것이 연식은 2020년식이다. 뭐 이런 식으로 붙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요거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게 되겠죠. 자, 이 말도 내가 마음대로 썼을 경우에는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어노테이션 한 거랑 혼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걸 일정 부분 약속을 가지고 해줘야 되고요. 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까요? 조금 더 머리가 좋아졌습니다. 아, 그래서 야, 기계야, 내가 요렇게 테두리를 칠게. 자, 요만큼은 짠 하고 자동차라고 한단다. 자, 그리고 예를 들면은 요렇게 하는 거죠. 요렇게 해서 여기 뒷부분은 벽. 자, 여기서도 이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들판. 그죠? 요렇게 태깅해서 여기는 하늘. 자, 여기는 차. 이렇게 해줄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미지에다가 영역을 나눠서 설명을 해주는 걸 이제 어노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만약에 이 사진이 1억 장이 있을 경우엔 이건 빅데이터가 되겠죠. 자, 그런데 그냥 빅데이터는 빅데이터입니다. 사진이 많은 거니까요. 굉장히 많은 거죠. 우리들이 매일처럼 사진 찍는 것들이 다 모인 것도 사실 빅데이터입니다. 왜냐하면 일별 발생하는 데이터량이 굉장히 많죠.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마킹을 해주지 않으면 AI 데이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계가 못 알아보니까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노테이션 해주는 건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저는 AI가 차종을 인식을 하도록 만들고 싶어요. 자, 그럼 차종을 인식을 하기 위해선 거기에 대한 피처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뭐냐면은, 자, 앞쪽에 그릴 모양은 어떻게 생겼냐? 차의 옆 모양은 어떻게 생겼냐? 뒷공지는 어떻게 생겼냐? 타이어의 휠 모양은 어떻게 생겼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이 각각을 모아서 만들어줘야만 기계가 나중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뭐 뉴럴 네트워크를 해서 딥러닝을 하든 뉴럴 네트워크를 하든 딥러닝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알아차릴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휠, 휠, 그죠? 자, 휠이죠. 자, 이 부분들만 모아가지고 뭐라고 해주냐면
자, 요거는 폴리곤이나 바운딩 박스인데요. 자, 이 폴리곤이나 바운딩 박스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요게 폴리곤입니다. 요렇게 어노테이션 해주는 게 폴리곤. 자, 그 다음에 박스만 치는 게 바운딩 박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요런 식으로 표시를 해준 다음 여기에다 저희들이, 자, 휠인데 K5의 2019년에 기아 자동차의 또 다른 표현은 기아 모터스로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노테이션을 달아주는 겁니다. 이 한 장 사진에서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 그냥 사진 전체에 달아주게 되는 어노테이션이 있고요. 자, 여기에 아주 단순하게 어노테이션 달아주는 게 있고,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디테일하게 달아주는 어노테이션이 있습니다. 이 AI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내가 목표로 하는 모델이 명확하게 있어야만 이제 AI 데이터 구축이 좀 수월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데이터들이 많이 구축이 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AI 데이터는 잘못 만들게 되면은 욕 들어먹기 딱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앞서 같은 어노테이션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근데 제가 만들고 싶은 건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면은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 보고도 내가 다시 작업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그 데이터 제공해준 사람의 추가 작업을 요청을 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이미지에 대한 어노테이션이고요. 자, 그래서 이게 많이 되다 보면은 이런 식의 어노테이션 작업들을 전부 다 해줘야 되는 겁니다. 뭐 요거는 건물, 요거는 뭐 기타 등등,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인데, 요거는 이제 그 자율주행차에 최적화된 어노테이션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보시면은 자동차 영역이 명확하게 돼 있고, 도로가 굉장히 명확하게 돼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행인도 명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어노테이션들은 주로 뭐로 봐야 되냐면 자율주행용 어노테이션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이런 가로등이나 좀 위험한 요인들 전부 다 돼 있죠. 사실 여기에도 보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도 어노테이션 되는데 어노테이션 빠진 겁니다. 그래서 어노테이터들이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어노테이션 해줘야 됩니다. 뭐 사이드워크라고 해준다 하더라도 이 부분들이 명확하게 돼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텍스트 부분에 대한 어노테이션입니다. 자, 기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26일 경남 거제라고 하면은 26일이 뭐냐? 26일에 인스턴스가 붙죠. 자, 일이라고 하는 거는 월의 부분이고, 월의 부분은 연의 부분이고, 이 셋 다 시간의 부분이 되겠죠. 자, 이것이 이제 가장 전통적인 방법의 어노테이션 방법인데, 사실 이 방법은, 실패하기는 했어요. 자, 왜 실패했냐면요. 너무 복잡해서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 문장에서 요거 하나만 내도, 저기, 용어가 하나, 둘, 셋, 네 개나 나왔고요. 여기에 필요로 하는 이 클래스, 컨셉이라고 하는데, 요걸 이제 온톨로지라고 얘기합니다. 이 온톨로지까지 들어가니까는 이 조그마한 거 하나 분석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를 실제로 저도 이제 작업을 해봤는데요. 이 도저히 사람이 할 짓이 못 됩니다. 그냥 하다가 대부분 이걸 포기를 해버려요. 이 모델이 좋은 거는 알겠는데 너무 복잡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와인 쪽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잘 볼까요? 자, 오늘날 이태리를 대표하는 지역으로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를 꼽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고 비욘디 상티가 있습니다. 자, 이리 얘기하면은 저랑 얘기하는 만약에 여기에 들으시는 분 중에 와인을 잘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분명히 이게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는 지역 이름이구나. 비욘디 상티는 포도원 이름이구나. 이걸 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와인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제가 이 문장을 얘기하면은 저 사람 도대체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분명히 그 생각들 하실 겁니다. 기계도 똑같습니다. 이 아무것도 모르는 청중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계한테 이게 이거다라고 명확하게 집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는 국가다, 여기는 지역이다, 자 여기는 포도원 이름이다, 자 요거는 사람 이름이다라고 하는 식으로 다 마킹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AI 데이터는요, 그 어노테이션이라고 하는 것, 즉 표시를 시켜줘야 되는 게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이 버트라고 하는 기계학습 모델이 나와버려가지고 자기가 마음대로 돌리고 있는데 이 통계 기반으로 해서 딥러닝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성능이 상당히 잘 나옵니다만은 이 버트로 나온 결과값도 뭐가 툭툭 튀어나오긴 한데 이게 지역인지 포도원 이름인지 사람 이름인지 이런 거는 구분을 전혀 못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AI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사람이 계속해서 AI를 이렇게 가이드를 해줘야 됩니다. 뭐 신조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 나오기 때문에 AI에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거의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동영상 부분입니다. 자, 뭐, 이제, 여기는 이제 그, 서울의 그 서초구에 있는 한 곳입니다. 교차로인데요. 지금 차들이 막 움직이고 있죠. 자, 막 차들이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걸 CCTV로 촬영을 하는 건데요. 여기에서 감지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겠죠. 일단, 차로변에 움직이는 차가 움직이고 있으면은, 자, 이게 이제 원본 이미지고요. 자, 그 다음 되면은, 이미지 처리 기법으로 해서 트래킹을 해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것이 지금 유령처럼 보이지만은, 뒤에 있는 프레임이랑 연결을 해서 일단 위치들이 파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 이제 AI 데이터에서 여기에서 뭔가 움직이고 있다는 스레시홀드를 두게 되면 여기에다가 데이터들이 마킹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러면 너무 피상적이죠. 그죠? AI는 이런 데이터 추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한 번 더 작업을 해줘야 돼요. 보시는 것처럼, 자, 이거를 바이너리, 흑백 데이터로 변환을 해주게 되면 이제 이때부터 트래킹이 가능한데요. 사람이 해줘야 되는 부분은 여기에서 이제 예를 들면 이거는, 버스다, 트럭이다, 이런 부분들을 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잘 보실까요? 자, 이게 버스인지 뭔지 잘 모르시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 보니까는 버스가 두 대가 있죠.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위쪽의 버스가 아래쪽과 연결되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뭐라고 해줘야 되냐면 사람이 이제 어노테이션 해줘야 되는 거예요. 기계가 판별하기 좋은 이미지 형태는 지금 아래쪽에서 보고 계신 이런 형태의 이미지고요. 사람이 보기 편한 이미지는 이런 이미지죠. 자, 요걸 두 개를 학습을 시키게 되면은 이제 시스템에서 이제 어느 정도 결과값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인식을 하다가 이런 식으로 차를 인식을 하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정확도가 꽤 떨어집니다. 뭉퉁그려서 이 잡는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 AI가 잡아야 되는 그 많은 기술들의 그 한계점들이 뭐냐면은 바로 이런 정확도들을 높이는 기술들이 계속 필요하고요. 지금 왜 못 잡았냐면 지금 옆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대충 잡았는데 연결선으로 나온 부분은 지금 감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AI라고 하는 거는 아무리 개선시키고 개선시켜도 개선시킬 부분이 항상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는 이 AI 학습용 데이터를 구할 수 있는 곳이 AI 허브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미국에서도 접속하실 때 AI 허브 .go.kr OR이다. ORKR인가? 하여튼 AI 허브 KR인가 이게 들어가시면요. 어,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 디지털 뉴딜로 진행을 하고 있는 그 AI 데이터 구축 사업 한 2,800억 정도 투자가 되고 이제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저는 이제 거기 자문위원이자 뭐 데이터 구축 관계된 이 사업자들 그 일종의 자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들어가시게 되면 한국어 관련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삼성의 빅스비가 굉장히 성능이 좋아졌어요. 한국어 인식 성능이. 근데 이제 그거를 어디서 가지고 왔냐면은 여기에는 한국어 음성이랑 한국어 대화 데이터를 받아간 다음에 삼성에서 기계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음성 인식 성능이 아주 획기적으로 좋아졌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지금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면은 빅스비나 이런 성능들이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기 구글 성능 구글이 또 데이터를 가지고 가면 구글은 전 세계 수집하고 있으니까 뭐 특징이 좀 다르긴 하겠지만요. 자, 그럼 이제 빅데이터에 대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빅데이터는 자, 여기에서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자, 큰 용량, 빠른 속도, 그 다음에 다양성, 다이버시티가 되는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버라이어티라고 얘기했죠. 그 저기 뭐 다이버시티가 됐든 버라이어티가 됐든 큰 차이는 없겠지만요. 제가 빅데이터에 강조하고 싶은 거는 바로 이 속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이 속도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한계 요소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 여기에서 가변성이라고 하는 것과 속도 두 가지가 전부 다 전제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바로 타임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온라인으로 게임들 많이 하실 건데요. 뭐, 롤을 하실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구닥다리라서 디아블로도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같은 게 리니지도 많이 하고 있죠. 자, 이게 하루에 나오는 우리 게이밍 데이터가 약 한 10테라 정도 된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 10테라 정도 되는 데이터를 분석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컴퓨팅 파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루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1년 동안 있었던 닌지의 데이터는 마케팅으로서는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어제 있었던 그 사람들의 아이템 파밍을 바탕으로 그 다음 날에 나타날 희귀 아이템들 비율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굳이 1년 거를 다 분석할 이유가 없죠. 자, 이때는 어, 말 그대로 그날 하루 나왔던 그 데이터 그것만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도 꼭 필요한 게 뭘까요? 시간이죠. 즉,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감안을 하셔야 되는 게 빅데이터라 하더라도 이 시간 개념이 없으면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굉장히 많이 모아둔 라이브러리를 빅데이터라고 얘기는 하진 않아요. 동영상을 모아둔 데이터는 CCTV에 기록 데이터는 빅데이터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왜 이런 차이점이 나냐면은 아직 시간 팩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데이터들은 실측 데이터이어야만 합니다. 영화가 실측 데이터는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동영상이나 사진을 많이 모아놨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우리가 사진을 한 가득 모아놨는데 거기에 촬영 날짜가 전부 다 2020년 11월 6일로 돼 있다면은 이거는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즉 다시 말하자면은 이 빅데이터는 무조건 시간이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하고 접근을 해줘야만 된다는 겁니다. 이제 거기에 단위 시간 내에 발생된 데이터가 양이 많을 경우에는 속도나 증가량이 굉장한 거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당연히 채널들이 많다면 데이터 수집 채널도 많아지는 거고요. 자, 그래서 구글은 이제 이걸 빅쿼리라고 하는 서비스로 만들어서 클라우드에 재빠르게 출시를 했습니다. 이미 한 3년 전인가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구글 빅쿼리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이 테라바이트급 데이터들도요, 아주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해주고 있고요. 실제로 이런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아주 거대한 저장소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저장소와 빅데이터 관계된 이슈들은 계속해서 붙어 다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 빅데이터에서 AI로 도대체 어떻게 연결될까라고 다들 고민들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개발세발 그림이긴 하지만 좀 설명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출발하는 정보들은 여러 곳에서 출발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 그러면 이것이 경우에 따라서 레거시 DB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뭐 보면은 MySQL이나 PostgreSQL, 아니면 오라클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자, 이 데이터는 또 비정형 DB, 몽고DB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뭐 동영상 같은 경우는 파일 시스템 그냥 바로 넣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웹에서 크롤링 하거나 아니면 실시간 데이터들 들어오는 데이터도 계속 들어올 겁니다. 자, 그럼 이 데이터가 크게 보면은 언어 정보, 그 다음 사진 정보, 동영상과 소리 정보. 자, 요즘은 소리 같은 경우에도 음영 파형을 보여줘서 이렇게 이미지화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성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 개념에 기준한 수치 정보, 측정 정보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데이터들이 하나, 둘, 셋, 네 가지 정도의 이제 데이터 세트가 되는데요. 스몰 데이터의 바깥에 껍질에 둘러싸인 게 바로 빅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은, 이 데이터들을 원시 데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시 데이터. 그리고 빅데이터는 원시 데이터를 담아주는 곳이죠. 저장소.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게 어느 정도의 취향 및 쿼리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칸 옆으로 넘어왔습니다. 지금 옆에 있던 데이터가 지금 옆으로 넘어왔습니다. 이렇게. 잘 보시죠. 자,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뭐, 우리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하이퍼바이저로 오픈스택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손지민 님이 하고 계시는, 레디에트의 RHV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플랫폼도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들이 있는데, 뭐 퓨즈 같은 플랫폼들도 있어서 많은 데이터들을 주고받을 수 있게 합니다. 이건 모두 다 레드햇 제품들입니다. 아주 성능들이 뛰어나죠. 자, 여기에서 이 부분들의 구글의 빅쿼리 같은 거를 이용을 해서 결국에는 여기에다 학습 데이터들을 주게 됩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여기 과정에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바로 어노테이션이라고 하는 과정이고요. 자, 그러면은 이 데이터들은 세 개로 분리됩니다. 분석하는 데이터, 그다음 러닝하는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각각에 대한 데이터들을 우리들이 전부 다 받아가지고 학습이 되는데요. 실제로 어노테이션 안 하고 그냥 넘어간 데이터가 요즘 보면 비지도 학습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좀 서비스가 들어가긴 하는데 결국에는 비지도 학습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빅데이터랑 비지도 학습이 어느 정도 연결이 되고 있는 가능성은 보이고 있는데 비지도 학습의 단점은 일단 사람이 피처를 정확하게 줘야 되고요. 예를 들면은 시간이 가장 짧게 되는 알고리즘을 찾아봐 하고 그냥 던져버린 기계가 알아서 돌아갑니다.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적당히 지도학습 시켜서 하루면 끝날 문제들이 비지도학습은 한 달이 돼서도 답이 안 나올 확률이 있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비지도학습의 단점은 또 뭐가 있냐면은 이 답이 최적인지를 몰라요. 간혹 가다 보면 우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기계한테 그네 타는 법을 가르쳤더니 그네를 기계가 타더라. 그래서 봤더니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 것 같던데 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그게 최저값일까요? 거기에 대한 의문심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어떤 결과값은 말 그대로 요 선대로 따라가면은 맞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디시전 트리 형태 혹은 가중치 기반의 세트가 나오게 됩니다. 요게 결국에는 AI 학습 결과 데이터라고 봅니다. 그리고 시스템은 요거 기반으로 움직여요. 대부분의 AI 시스템. 자율주행차는 러닝을 계속 돌리는 게 아니고 요 학습 결과 세트를 가지고 자율주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요걸 바탕으로 운용 시스템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럼 다시 옆으로 또 넘어왔습니다. 이 응용 시스템이 나오게 되면은 분석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뭐 온라인에 보시게 되면은 뭐 오픈 소스 같은 경우에는 R이나 아파치의 스파크 같은 것도 쓰실 수 있고요.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펜탈로나 타블로나 스파고 BI 같은 여러 가지 이런 툴들이 있죠. 자, 그다음 이제 시각화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뭐 여러 가지 툴들이 있긴 하지만은 제가 요즘 보고 있는 건 이 차트라고 하는 중국의 바이두에서 만든 아파치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게 시각화 쪽이 굉장히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응용 서비스를 통해서 결국에 사람이 확인하지 못한 데이터는 데이터가 아니죠. 자, 여기에서 한번 볼까요? 인텔리전스가 여기까지 넘어오기까지 데이터에서 출발해서 어떤 데이터는 빅데이터를 거쳐서 오고요. 저기 멀리서 오고 어떤 거는 여기에서 온 인텔리전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빅데이터냐 AI 데이터냐 굉장히 혼동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데이터의 특성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많은 차이점들이 있다는 것을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미나를 기획을 했던 이유도요. 제가 그 대한민국 정부의 관계자분들이 많이 질문을 저한테 하신 게 그거예요. 도대체 AI 데이터가 뭐냐? 그러니까 들은 거는 있으셔서 그럼 빅데이터랑 차이점이 뭔가요? 예, 말씀하시는데 이 정책 입안하시는 분들도 이게 AI 데이터, 빅데이터 구분을 잘 못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가서 기관분들에게 훨씬 짤막하게 설명드리긴 했지만 AI와 AI 데이터, 빅데이터가 서로 간에 상호적인 관계이긴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서로 같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차이점도 잘 설명드렸던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이제 AI 데이터라는 건 이런 거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 PT를 좀 어느 정도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자, 빅데이터가 있어야 AI 데이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꼭 AI 데이터가 나오지만 꼭 빅데이터에서 AI 데이터 나온 거 아닙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펠바움이 만들었던 워드넷 같은 경우에는 오랜 문헌 연구와 아까 봤던 시멘틱 온톨로지, 그 다음에 분류체계 이런 거는 빅데이터로 완성되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거는 스몰 데이터입니다. 그렇지만은 어, 왜 최근에 AI가 발달을 하게 됐냐면요. 그 알파고도 그렇지만은 컴퓨팅 파워가 좋아지고 데이터가 엄청나게 늘어난 빅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AI가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은 AI가 빅데이터가 없었다면 지금처럼 각광받기는 어려웠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시게 되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빅데이터를 아무리 정제를 잘한다 하더라도 꼭 AI 데이터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제가 많이 보고 있는 게 발전소의 발전기의 이런 발전 시그널들, 이런 표들, 또 그 다음에
모터들이 고장나기 전에 발생하는 이런 데이터들, 이걸 모아서 AI 데이터라고 얘기한 팀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서 예를 들면 요거에다 뚝 떨어져 버리는 고장 상황에 대한 사전 징후들을 모으면은 AI 데이터가 되겠냐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이건 AI 데이터라기보다는 단순한 패턴 매칭에 가깝습니다. 유사도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요거는 검색의 세계입니다. 이 데이터들이 거의 하루에 테라바이트급씩 나와요.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로 한 거기 때문에. 근데 이 데이터를 정제를 시키고 만든다 하더라도 사실 이건 AI 데이터로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델을 통계적 모델로 봐야 되는 거지 AI 데이터 기반으로 보긴 어렵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I 데이터는 아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인간이랑 존재는 맨 탑에 있고 인간은 생명체고 이런 구조는 굳이 시간이란 요소하고는 크게 연관성이 없습니다. AI 데이터는 시간 요소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시간 요소가 필수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AI 데이터 전체로 봤을 때는 시간 요소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빅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이 시간 요소, 아까 얘기했던 3V 있잖아요. 그 이것들을 전부 다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시간 팩터가 없으면 안 돼요. 특히 이제 시각화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조금 전에 드렸던 이런 형식의 차트 있죠. 무조건 아래축은 타임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은 시간축이 없는 빅데이터 분석은 굉장히 무의미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에 접근하실 때도 어떤 경우든 반드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에서 이 시간 요소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는 것이 좀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AI 데이터와 빅데이터는 상호적이긴 하나 차이점은 상당히 명확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AI 데이터를 보실 때도 빅데이터를 보실 때도 이런 어떤 기본적인 관점을 두시고 보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AI 시대랑 뭐 이런 수많은 데이터 시대에서 좀 더 혼란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로 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발표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을 조금 할애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세션 중간중간 질문을 해주십사고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토픽이 저에게 쉽게 다가오는 토픽이 아니다 보니까 질문을 예, 그렇죠. 망설이시는 것 같은데 예. 일단 저희가 질문이 한 2개 정도 들어와 있어요. 제가 대표로 여쭤보도록 아, 예, 예. 예. 역시 이제 비지도 학습보다 개인 부분이 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지도 학습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기존 지도 학습보다 더 발전한다. 사실 발전 방향은 지금 이쪽이 굉장히 맞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연구자분들이 연구하고 있는 부분도요, 이 겐이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겐은 뭐 최근에 워낙 성능이 잘 나와서 저도 돌려보면 깜짝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어, 이게 제가 정확하기 힘들다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얘기 드렸던 것이 이 비지도 학습이라고 하는 것의 최종 결과값이 과연 최적일까에 대한 거를 판단 내리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지도 학습이 낸 결과값들이 뭔가 있긴 하지만 최근에 저도 예를 들면 모자이크로 되어 있는 사람의 얼굴을 원본으로 이렇게 쭉 추적을 하는데 결국엔 이게 나오게 되는데 그게 원본 사진이랑 굉장히 유사하게 보이지만은 이게 과연 정답일까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검증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들인 거죠. 물론 현재 기술적으로 봐서는 제가 봐선 한 2년 사이에 그 비지도 학습 성능의 개선은 정말 무서울 정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요즘 보면은 자연 언어 처리 분야에서도 GPT-3나 이런 부분들에 들어가는 부분들인데 최근에 저희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내용어 추출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NER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또 비지도 학습이거든요. 비지도 학습으로 용어를 뽑아내라고 하는데 최근에 제가 같이 연구하고 있는 팀들에 의하면은 한 95% 정도 그러니까 의미심장한 등록되지 않은 내용어를 추출을 해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아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점에서는 이 어노테이션이라는 게 꽤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
10년 뒤에도 어노테이션이 과연 중요할까? 저는 거기 50대 50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질문자 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지도 학습이 신뢰도를 올려야 된다는 과제가 있지만 이게 분명히 올라가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한 10년 뒤가 되면은 학습 데이터를 사람이 안 만들어줘도 기계가 상당 부분 만들 확률이 꽤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된지 모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그 대변을 하기에도 너무 제목이 좀, 그 질문이 좀 어려워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질문을 보시고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예, 예, 간단한 질문을 하나 더 드려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AI 데이터의 애노테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 빅데이터는 말 그대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애노테이션을 하는데, 그거를 사람이 예. 일일이 다 하나요? 아니면 어떤 툴을 사용을 합니까? 그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그 100% 노가다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진짜 삽질이죠. 어, 아무것도 없는 데이터. 예를 들면 아까 자동차 모양의 저런 뭐 헤드램프를 나는 어노테이션 하고 싶은데 어노테이션 된 게 없다. 그럼 손으로 다 만들어야죠. 처음에는. 자,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기계 번역 부분에 기계 번역 말뭉치들이 있거든요. 자, 근데 아시다시피 구글 번역 돌려보시면 어때요? 상당히 정확하게 나오는데 뭔가 어색한 부분도 있죠. 그죠? 자, 이런 경우는 기계하고 인간이 협업을 합니다. 음성인식 시스템도 이런 식으로 개선을 하는데요. 첫 번째 기계가 전처리를 해요. 번역이면은 기계가 먼저 번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음성 같으면은 사람이 얘기한 거를 기계가 일단 음성으로 전사를 쫙 시켜주면요. 사람이 그걸 검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계가 틀린 부분을 사람이 교정을 해주면은 기계가 그걸 바탕으로 다시 이제 학습을 하는 거죠. 이러면 이제 업무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두 가지 방법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앞으로 미래가 되면은 이제 후자 방법이 자꾸 늘어날 거고요. 이제 후자 성능이 자꾸 가다 보면 이제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예 학습이 필요 없는 상태로 넘어가게 되겠죠. 한 10년 안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또 질문이 하나 지금 예, 있는데요. 예, 그 예, 우리가 AI하고 빅데이터 이런 아까도 이제 발표하시면서 동영상으로 자동차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조금은 좀 요즘에 많이 이렇게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테슬라의 그 예, 자동 주행과 또 예, 우리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구글이 가지고 예, 있는 말이 좀 잘 안 들리는데 조금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예, 네, 테슬라, 예, 네, 잠시만요. 예, 예, 예. 테슬라와 구글의 웨이모 같은 이쪽에 보시면 팀의 당일권 퇴사 뛰어났거든. 웨이모 같은 게 이미 우리 되지 않거든. 네, 예. 그 질문 채팅창에 띄워주셨는데 그 예. 여기에 좀, 예, 여기 질문 되신 거에 제가 이해했거든요. 제가 답변을 좀 드릴게요. 네, 네, 자, 이게 데이터가 많아지면 거꾸로 발생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클래시피케이션, 범주화의 문제가 발생됩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은 자꾸 애매한 데이터가 자꾸 발생을 해요. 예를 들면 테슬라를 몰고 오프로드로 갔어요. 그래서 시골길을 막 달렸는데 이게 아스팔트길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도로를 인식을 하는 시스템이 자꾸자꾸 이제 노이즈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AI는 굉장히 깔끔한 데이터가 들어오길 희망을 하는데 자꾸 노이즈가 들어오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되냐면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비지도 학습이 됐을 때 자꾸 정확도가 떨어질 확률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구글의 뭐 웨이모나 이런 자율주행 분야에 있어가지고 테슬라가 언제까지 기술적인 우위를 가져갈지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의구심이 많이 들고 있어요. 질문자분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인식 알고리즘은 말 그대로 기준점이거든요. 특정한 이게 도로다라고 하는 어떤 스레치홀드를 맞춰놓고 움직이는데 이거를 자동학습 그냥 비지도 학습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발전시키다 보면 어느 시점 되면은 이런 현상이 발생하겠죠. 인도와 차도가 있는데 아스팔트 도로와 아스팔트가 좀 연하게 됐거나 좀 이게 색깔이 많이 빠진 시골도로 같은 데에서 인도랑 구분을 못하게 될 확률도 굉장히 높아질 것이고요. 그럼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겁니다. 아마 그런 알고리즘에 있어서는 구글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단하기는 어렵지만은 저는 이제 그 테슬라보다는 그 웨이모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제 그 데이터가 많이 수집된다 하더라도 일단 그걸 중간에서 뒤에서 소위 말하는 어, 비지도 학습이지만은 결국에 사람이 지침은 줘야 되거든요. 이 지침을 누가 주느냐, 그다음 그 데이터를 판단하느냐 하는 거는 제가 봐서는 구글이 조금 더 앞서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근데 뭐 앞으로 미래는 잘 모르죠.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도로 이슈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그 명동에서 그러니까 차량이 골골 다니는 문제를 해결을 하면은 전 세계에 해결 못할 문제가 없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 하는데 사람들이 수십 명씩 움직이고 막 그 리어카부터 뭐가 막 섞여 있잖아요. 아마 인도 문제도 해결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인도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살고 막그 소도 다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게 된다면 미국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관점에서는 어찌 보면 테슬라가 한국에서도 지금 엄청 돌아다닙니다. 그 다음에 인도 같은 데서 테슬라 돌아다니고 있겠죠. 근데 웨이모는 아직 미국 안에서만 움직이고 있으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구글이 조금 더 데이터를 테슬라가 잘 수집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경우든지 간에 AI 데이터에서 원칙은 하나 있습니다. 일단 정제된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정부에서도 물어보죠. 그러면 데이터가 얼마나 필요한가요? 라고 하는데 그 답은 저희도 모릅니다.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지 이 데이터가 어느 정도가 적정 데이터냐에 대한 거는 사실 앞으로 그 비지도 학습이 강화될수록 데이터가 더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데이터가 양에 대한 의미는 이제 거의 없어졌다고 보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요. 당연히 데이터는 거의 센트릭입니다. 이 데이터가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마지막 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질문을 물어보신 분들이 지금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또 예를 들어서 이쪽 미국 쪽의 테슬라나 구글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한국의 현재 이 AI 관련되는 기술의 현 예. 주소는 어디쯤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미국 기준 한 85% 정도라고 봐요. 그래서 많이 밀리죠. 사실 뭐 95%라고 해도 많이 밀리는 건데 한 85%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알고리즘 쪽은 한 70%밖에 안 된다고 봐요. 아직 따라갈 그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네요. 예, 굉장히 갈 길이 멉니다. 할 것도 엄청나게 많고요. 예, 오늘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오늘 세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예,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가 좋은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좋은 강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세션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과 발표해 주신 정휘웅 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 세션은 레코딩 돼서 다양한 방법으로 나눌 예정입니다. 오늘 세션을 다시 보시고 싶으시거나 못 보신 세션이 있으시면 레코딩 세션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멋진 2020 스마트 비즈니스 엑스포를 준비해 주신 달라스 한인상공회의소와 세미나에 도움을 주신 카이타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달라스 한인상공회의소와 카이타에 대해 더 알고 싶고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시면 달라스 한인상공회의소 웹사이트와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드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등의 다양한 SNS 채널과 카이타 웹사이트 또는 contact@kaita.org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카이타.org 웹사이트에 등록하시면 카이타의 활동을 뉴스레터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세션들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예, all. 감사합니다. Thank you all for attending this session, and thank you, Jesse Jung, for presenting this session. Today's session has been recorded and will be shared via various ways. If you want to watch today's session again or sessions you have missed, please check for recorded sessions later. Special thanks to Greater Dallas Korean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and Kaita staff to prepare this wonderful 2020 Smart Business Expo in these hard times.
please visit koreanchamber.org for more information about GDKACC. And please join KAITA through KakaoTalk, Facebook, LinkedIn, Instagram, YouTube, or email us at contact@kaita.org if you have any questions. Thank you all again for your participation, and please join us again for other sessions. Thank you.